그 다음 그 보호 프록시를 살펴보는데, 그 보호 프록시의 경우에는 자바에 있는 동적 프록시라는 것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프록시는 프록시를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보면 그 교재에 있는 예제인데, 커플 연결 응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평가 시스템에 있는 그런 커플 연결 응용인데, 이 person bi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면 커플 연결이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있고, 이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취미,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get hot or not rating.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얻어오는 거예요. 평판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평판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1에서 10까지의 값을 주는데, 그거를 1에서 10까지 누가 주면은 현재까지 그 사람을 평가한 사람들로 나눠서 1에서 10까지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3명이 999 주면 이 사람의 평판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평판 점수를 높일 수 없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정보는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 프라이빗 퍼블릭 같은 접근 제어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자가 내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 정보는 자기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접근할 때는 그 사람의 정보는 수정하지 못하는데 평판은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의 동적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 보호 프록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를 살펴보면, 두 개의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정의하는데, 이 인보케이션 핸들러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신의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오너가 자신의 정보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프록시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접근할 때 사용할 프록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록시를 내가 정의하게 되겠고, 동속 프록시 생성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런 프록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사용자들은 그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경우에는 정보는 수정할 수 있는데 평판은 수정 못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보는 수정 못하고 평판은 설정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만드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내가 만드는 이 프록시는 person bin을 대신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son bin이라고 하는 사용자 객체들이 있는데, 얘를 사용자 객체를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서 보호 프록시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멤버로 요 person bin이라는 걸 가지게 만들게 되겠고, 생성자에서 그거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voke, 요 invoke가 중요한데, 얘를 통해서 그 보호 접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메소드의 이름이 starts with get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owner invocation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객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정보들은 뭐 get은, 이 get 메소드는 뭐 자기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get은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으로 시작하면은 그냥 그 메소드를 실행해줘요. 그런데 name이 starts with set hot or nothing.
rating.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평판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평판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through new illegal access exception에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즉, 요 메소드는 요 프록시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그 나머지 요 말고 set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이름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가지고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 이런 것을 만들면은 이 메소드의 이름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지. set, get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잘 만들면 쉽게 이런 메소드들은 접근 못하게 하고 이런 메소드들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얘네들이 public, private 다 퍼블릭인데 에서는 set, hop, not은 못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만들고 나서는 그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핸들러 있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프록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이 프록시를 통해서는 요 메소드는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제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예제로 갖고 왔으니까 import owner invocation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get name, get은 다 허용, set or not은 허용하지 않고 set으로 그 외에 set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이 위치가 바뀌면 얘도 set으로 시작하니까 허용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else if의 위치도 잘 보시고 스트링에 들어있는 starts with라는 메소드도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starts with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on uno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get과 set or not rating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set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의 정보, 그 사람의 취미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수정을 못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니까 평판은 조정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정보는 얻어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테스트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코드가 동적 프록시를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person bin을 주면은 프록시, new 프록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제 person의 클래스 정보랑 인터페이스 정보, 메소드 정보를 다 주고 내가 그 접근 제어하고 싶은 거를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제 요 동적 프록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코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해줘요? 룰만 세팅해 주는 거지. 룰만 세팅을 해주면 그거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주는 건 누가 만들어줘? 자바에서 요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하면 뭐 실행이 잘 되는데 자 보세요. 상진이고요. 상진에 뭐 set name 다 되죠. 상관이 없어요. owner 프록시로 하니까 set name, set gender, 뭐 set interest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거를 주석 처리된 거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을 하죠. set or not rating은 자기 자신 갖고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고 여기다가 이제 예외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룰 세팅은 오너 인보케이션처럼 형태로 룰 세팅. 그러니까 어떤 객체의 메소드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 메소드 중에 이런 것들은 허용하고 이런 것들은 허용하기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양하게 코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록시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엉뚱한 것은 이 프록시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만약 이런 평판 시스템을 만들면 김상진이 로그인했어요. 그럼 김상진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에는 오너 그 프록시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주면은 걔가 그거 갖고 접근하면 되겠고, 김상진이 로그인했는데 김상진이 자기 자신 거 말고 다른 이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접근하고 싶을 때는 non owner 프록시로 접근하게끔 하면은 다른 것들을 쓸 수 있고 set은 또 못 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서 코드를 좀 더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non owner도 한번 써보면 non owner로 쓰면 상진 오너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평판을 10으로 최대값으로 설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취미를 골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 취미를 못 바꾸니까 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용자가 어떤 객체를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프록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록시 갖고 어떤 서비스를 쓰려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록시들을, 보호 프록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호 프록시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만드는 방법, 보통 이렇게 메소드의 이름을 가지고 얘는 접근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코딩을 좀 간결하게 하려면은 내가 어떤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이름들을 조금 시작 이름들을 잘 보고 getset으로 잘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요 코딩을 고려해서 이름을 좀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 동적 프록시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이게 다 그 자바에 보면 이제 리프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실행 시간에 자바 클래스에 있는 정보, 그 클래스에 어떤 멤버들이 정의되어 있고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그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얘네가 이제 그 프록시라는 걸 통해서 동적 프록시, 이 동적 프록시도 주로 보호 프록시죠. 즉 어떤 메소드는 퍼블릭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을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프록시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프록시에서 뭐가 동적인가?
프록시 클래스가 실행 시간의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자동적으로 해줘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룰 세팅만 해주면 돼. 룰 세팅만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걸 이용해서 룰만 설정해주면 돼요. My invocation handler는 프록시가 아니고 그 동적 프록시를 만들기 위한 룰이죠. 룰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요. 어댑터 패턴과 비교하면 프록시 패턴은 원객체와 동일한 인터페이스 제공하지만 어댑터 패턴은 원객체와 다른 인터페이스 좀 바꿔주는 거죠. 데코레이터 패턴과의 비교는 데코레이터 패턴은 이거는 뭐 지금 보호 프록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프록시 패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데코레이터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쓰는 거고 프록시 패턴은 추가 기능이보다는 뭔가 제어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개의 프록시 봤죠?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보호 프록시. 그런데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말고도 다양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객체 대신에 내가 그 원객체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라는 걸 둬서 그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뭐 원켜 있기 때문에 뭐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copy on write 프록시, 캐시 프록시, synchronize 프록시 등등이 있습니다. copy on write 프록시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다른 스레드가 데이터를 추가 삭제를 못하게 막고 특정 컬렉션부터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추출하고 싶을 때 copy on write 프록시라는 그런 어떤 프록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컬렉션 자체를 락. 그래서 장시간 락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컬렉션을 복제한 다음에 복제해서 데이터를 추출. 자신 외에는 다른 쓰기 조건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복제 비용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복제하는 그 비용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copy on write 프록시로서 프록시 통해 복제 없이 접근하다가 누가 추가 삭제를 하고 싶으면 그때 그러니까 레이지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복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다가 누가 다중 스레드 또 다른 사람이 그 객체를 접근하는 것을 프록시가 발견하면 그 순간에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늦춰주는 그런 어떤 기술을 이제 프록시 같은 걸 통해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 다양한 형태의 프록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객체를 접근하고 싶을 때 그거를 접근에 있어서 뭔가 뭔가 이제 룰들이나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걔를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구현해내면 복잡해지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프록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록시의 장점은 그 프록시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또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특히 보호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접할 길이 별로 없죠. 저도 이 책을 통해서만 알게 된 거지 그런 게 꼭 필요할까?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에 알 수가 있고 원격 프록시 같은 것도 RMI 뭐 이런 것들도 서킷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한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좀 더 복잡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RMI 같은 기능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뭐 언어가 달라지면 그 언어에 따라서 이제 이 프록시를 만드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소개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프록시는 원객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록시는 원객체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되 어떤 뭔가를 제한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